안녕하세요. 월급 2번 받는 남자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합법 에어비앤비 2개를 3년차 운영하면서 느낀 정말 솔직한 에어비앤비의 장점과 단점 각각 3개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마지막에는 제가 실제로 얼마 정도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지까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첫 번째 단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. 첫 번째 단점은 최대 수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. 사실 이건 모든 공간 임대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. 우리가 한 달은 30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예약도 1박 단위로 받는다고 치면은 30개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물론 이 단점에도 오히려 장점도 있긴 합니다. 따르게 보면은 내 경쟁자들도 한 달에 30일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라고 하면은 경쟁 치킨집이 가격도 싸고 맛도 훨씬 좋다면은 우리 치킨집에서는 아무도 치킨을 안 사갈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렇게 한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숙소가 다른 숙소보다 조금 못났더라도 우리 숙소도 예약이 차는 효과가 있기는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약간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두 번째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. 합법 에어비앤비만의 정말 큰 장점은 바로 투자비가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을 텐데요. 정확히는 제가 숙소 하나당 인테리어비는 한 1,500만 원 정도 들었고요. 그리고 사실 보증금 같은 것까지 합치면은 숙소 하나당 5천만 원 정도가 들었었거든요, 제가. 근데 어떻게 내 돈을 한 푼도 안 썼냐? 왜냐면 합법 에어비앤비는 관광 사업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와요. 이 지원금이라는 게 막 공짜로 돈을 주는 것까지는 아니고 저금리 한 2% 초반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숙소 하나당 5천만 원씩 대출받아서 지금 현재 숙소 2개 합치면은 1억 원 정도를 대출을 받았습니다. 그러면 제가 숙소 하나당 든 비용이 5천만 원인데 나라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준 게 또 5천만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2개가 상세가 되면은 숙소를 투자비 0원으로 오픈을 할 수 있게 된 거죠. 이거는 다른 공간 임대업, 예를 들어서 3사멘투, 단기 임대라든가 파티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합법 에어비앤비만의 정말 커다란 장점입니다. 그래서 이 투자비 0원으로 제가 얼마를 벌고 있냐, 한 달에 1,000에서 1,300만 원 사이를 부업 매출액으로 제가 가져오고 있다는 겁니다. 물론 이게 순수익은 아니에요. 순수익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를 할게요. 이 정부 지원 대출의 이름은 관광진흥기금이라고 합니다.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단점 두 번째를 말씀드려 볼게요. 처음에 오픈하기가 힘들다. 이 합법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해요. 오픈을 하려면. 첫 번째로 이제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요. 만약에 이웃이 있으면 이웃도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청에서 등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게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. 이 2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물건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. 그렇다 보니까 오픈이 힘듭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부동산 계속 이렇게 거절당하면서도 찾아가고 그랬었어요. 다만 오픈을 할 때는 단점이지만 막상 운영을 하게 되니까 사실 장점이 된 점이 있긴 해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오픈이 힘들다 보니까 경쟁이 적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치킨집이 우리 동네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한테서 치킨을 사 먹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좋겠죠. 합법 에어비앤비를 오픈하는데 성공하시는 분들이 맞이하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장점 두 번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두 번째 장점은 마케팅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. 만약에 여러분이 파티룸을 오픈을 하신다. 그러면은 마케팅을 어떤 걸 해야 되면 인스타그램에다가도 올려야 되고요. 블로그 후기도 깔아놔야 되고요. 네이버 지도에다가 등록도 해놔야 되고요. 스페이스 클라우드에다가도 등록해놔야 되고요. 그 모든 곳에서 다 별점 관리를 해야 되고요.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.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에어비앤비 어플에다가만 올려놓으면 끝이라는 거예요. 마케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다. 자, 그러면 마지막 단점 세 번째 말씀드려 볼게요. 바로 무조건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엔 지금 숙소 2개의 청소를 모두 알바분들에게 맡기고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시간, 3시간 정도 관리는 제가 해줘야 됩니다. 왜냐면
관리를 직접 하지 않으면은 낡아지거나 뭐 어디 먼지가 타거나 곰팡이가 끼거나 이런 식으로 숙소가 상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관리를 100% 자동화하기는 힘들다. 다만 이것도 뭐 다른 공간 임대업 있죠. 예를 들어서 파티룸이나 단기 임대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나은 편이긴 합니다. 왜냐면 파티룸이랑 단기 임대는 청소 단가 낮아요. 에어비앤비보다 매출액이 적으니까 청소 알바분한테 주는 돈도 그만큼 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. 그러면은 사실 알바 구하기가 좀 힘들죠.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 임대업은 관리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. 요거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럼 마지막 장점 세 번째도 말씀을 드리면요. 진상 손님이 적다는 겁니다. 기본적으로 공간 임대업 자체가 손님이랑 직접 얼굴을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손님 스트레스가 원래 좀 적은 편이에요. 근데 에어비앤비는 그 중에서도 확실히 덜합니다. 왜냐면 에어비앤비에는 손님이 우리 숙소에 대한 별점을 매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들이 손님에 대한 별점을 매길 수도 있어요. 만약 이 손님이 좀 너무 숙소를 더럽게 썼다, 아니면 매너가 안 좋았다, 이런 경우에는 손님의 별점을 막 1점, 2점 이런 식으로 낮게 줄 수가 있거든요. 손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별점이 낮아지면 에어비앤비를 앞으로 이용하기가 힘들어집니다. 왜냐면 저희들이 손님의 예약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 이 손님이 지금까지 어떤 별점을 받아왔는지, 호스트들이 이 손님을 어떻게 평가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저만 해도 손님이 별점이 낮다 이러면은 굳이 안 받아요. 그래서 진상 손님이 확실히 적고 좀 약간 진상기가 보이는 손님, 그러니까 별점이 낮거나 뭐 이런 손님은 미리미리 우리가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손님 스트레스가 확실히 덜한 점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제 순이익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잖아요. 제가 1000에서 1300만 원이 월 매출액이라고 했는데요. 대충 요거에 50에서 60% 정도, 이 정도가 순이익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다만 요거는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, 예를 들어서 뭐 에어컨 청소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큰 돈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에는 당연히 이거보다 낮아지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충 50에서 60% 정도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합법 에어비앤비의 장점과 단점 솔직하게 모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.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에어비앤비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